안 하면 안 되는 일을 했기 때문에 병이 왔다. 어쩔 수 없어서 그 일을 꼭 해야 했기 때문에 병이 왔다. 또 싫은데 일 안 하면은 우리 식구들,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들 안 되기 때문에 참고 견디면서 하는 일을 해 왔다. 맞을까요? 그래서 뭐가 됐어요? 이런 것들이 엄청난 스트레스가 되어서 병이 왔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다. 진짜 내가 좋아서 했던 일이 얼만큼 있었는가? 내가 하고 싶어서 했던 일이 얼만큼 있었는가? 그거보다도 뭐예요? 해야만 했기 때문에, 안 하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서 뭐예요? 매일매일 1년, 2년 그렇게 수십 년 살다가 60, 70, 80 넘어서 보니까 떨컥 내 몸에 병이 왔다고도 볼 수 있는데, 이 원인이 뭐라고요? 스트레스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여기 보세요. 우리의 몸의 중요한 계통들입니다. 신경계, 심혈관계, 호흡계, 소화기계, 피부계, 내부계, 생식계, 근육계 등 이렇게 중요한 우리의 몸의 장기에 뭐요? 해야만 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안 하면 안 되니까 참고 견디면서 그 일을 해야 했기 때문에 병이 오지 않았을까? 조금 끄덕여지십니까? 그래서 성경 말씀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자, 이분들 보세요. 분명히 육체적인 노동자들입니다. 근데 얼굴에는 뭐가 있어요? 꽃보다 아름다운 미소가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내가 좋아서 그 일을 했다면 즐거워요. 그렇습니까? 저희 집사람이 지금 이제 딸이 셋째 아이를 낳아서 2달간 딸 집에 가서 이렇게 이제 산후조리를 해주고 아이를 이제 이렇게 케어해주고, 그러다가 또 데리고 와서 지금 이제 저희 처갓집에서 이제 이 손주 셋을 이제 돌보고 있잖아요. 힘들지 않냐고 물으니까는 행복한 고생이래요. 행복한 고생, 좋아서. 힘은 들지만은 뭐예요? 좋아서 하는 일이니까 뭐예요? 병이 날까 걱정했는데 오히려 더 건강해졌더라 이거예요. 자, 내가 하는 일이 할 수 없어서 해야만 하는 일이었는가? 아니면은 내가 진짜 좋아서 했던 일이었는가?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하는 일이 좋아서 하면은 즐거움이고 양약이 되는데, 내가 하기 싫은데 억지로 했고 안 하면 안 되니까 했고, 그렇다면 뭐예요? 그것이 심령의 근심이 되어서 피를 마르게 했고, 그 마른 피가 우리에게 노화를 촉진하고 암을 발생시키고 질병을 오게 했다는 어떤 그런 원인일 수도 있는 거예요. 최근에 어느 갤럽에서 직장인 3천여 명에게 조사를 해봤습니다. 직장 생활이 어떻습니까? 라는 항목 중에서 왕따가 있었습니까? 45%. 다른 회사로 옮길 마음이 있었습니까? 58%. 일이 힘들어서 힘든 게 아니죠. 일이야 얼마든지 즐겁게 할 수 있죠. 직장 생활하면서 무엇이 제일 힘들어요? 관계, 인간관계, 상사와의 관계, 동료와의 관계, 자기 밑에 이런 부하 직원들과의 관계. 자, 그렇게 살다 보면 스트레스가 엄청 많아서 오는 병이 대부분일 수 있고, 이렇게 나무에 질병의 열매가 맺혀 있는데, 이런 질병의 열매가 맺힌 그 근본적인 원인이 뭐라고요? 바로 이 뿌리라고요. 해야만 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 일을 해야 했기 때문에, 참고 견뎌야, 안 하면 안 되니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것이 현대를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지난 삶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는 우리가 뭐 눈치 볼 것도 없잖아요. 이미 병이 왔고 또 암 투병 중이고, 이제는 이것만 좀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30여 년간 이 뉴스타트 강의를 하면서 암 환자들 투병을 도와주면서 이거를 적용하니까 여러분 치료율이 높더라고요. 이제는 진짜 내가 뭘 좋아하는지, 그동안 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거 뭔지 그걸 찾아가지고 꾸준히 그것을 반복하자. 그럼 뿌리가 바뀌어요. 내가 좋아하는 것, 하고 싶은 것, 해보고 싶은 것, 또 잘하는 것, 이것을 하니까 드디어 우리의 몸이 뭐예요? 어떻게 변해요? 분명히 이것이 뿌리가 깊어지니까
치료가 되더라 이거예요. 병원 치료 물론 중요합니다. 항암제 중요합니다. 이런저런 방법 중요합니다. 근데 그 중에 중요한 방법이 이 뿌리 자체가 뭐예요?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한 일, 그리 아니고 이제는 내가 진짜 좋아하는 일이 무엇이었는가? 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일이 무엇이었는가? 피할 수 없다면 차라리 즐겨라.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기보다 내가 하는 일을 좋아하라. 이 유명한 명언들입니다. 그래서 제 자신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보면서 제가 지난 과거에 이제 62세인데 한번 살면서 내가 정말 좋아했던 것들이 무엇이었고 좋아한 것이 뭐였는가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서울종합교회 부목으로 이제 일하면서는 제가 여기를 나도 모르게 자주 갔어요. 한 30-40분면 갑니다. 자유로 타고 서울 종로에서 통일전망대 두 개가 있죠. 동쪽에 고성 통일전망대가 있고 서쪽에는 오두산 통일전망대가 있어요. 막 힘들고 막 스트레스 받고 막 어렵고 할 때 제가 이곳에 가서 자주 위로받습니다. 그때 그랬었어요. 저 북녘 땅 빤히 바라보이죠. 이걸 바라보면서 그래도 내가 저 북쪽 땅에 태어나지 않고 이 자유로운 땅 남한에 태어난 게 얼마나 다행이고 이것만 생각해도 위로가 돼요. 현대 힘든 것들이 어려운 것들이 그 무거웠던 마음들이 그 꽉 진열했던 마음들이 쫙 풀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오두산 통일전망대가 제 마음에 자주 갔던 기도처예요. 제가 여수병원에서 일할 때는 그냥 바다잖아요. 그 바다에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유람선 한 대를 빌려내갖고 막 환자들 70-80명, 직원들 20-30명 자원봉사 태우고 여기로 소풍을 가요. 바로 앞에 있는 섬 빤히 보여요. 이 사도라는 곳인데 여러분 이 무슨 모양 같아요? 사람 옆 얼굴이죠. 이 얼굴을 바라보고 바로 이쪽으로 오면은 여기 이 섬에 뭐가 있는가 하면은 여기에 있어요. 뭐처럼 보여요? 뭐처럼 보여요? 거북이처럼 보이죠. 여수 문화원장의 강의를 제가 1시간 들었는데 이순신 장군께서 전라 좌수영으로 이제 근무하실 우수영으로 계실 때에 쭉 배를 타고 이제 이곳저곳 다 이제 순찰을 했겠죠. 근데 이 사도라는 이 섬에 와서 이 거북 바위를 딱 보는 순간 고안하는 게 뭐라고요? 거북선이에요. 팩트입니다. 그래서 암 환자들을 이제 모시고 가서 이 거북 바위를 보여주고 제가 일장 연설을 하죠. 여러분 1500년대 우리의 성공 이순신 충무공께서는 저 거북바위를 보고 거북선을 고안해서 외적을 벌이셨습니다. 우리는 이 거북바위를 보고 우리의 몸에 NK셀 거북선을 만들어서 우리의 뭘 물리칩시다. 암을 물리칩시다. 뭐 이래. 예. 그 사도에 가면은요, 이런 큰 바위가 있고 완전히 집 같아요. 비가 와도 괜찮아요. 이 집가 들어가면은요, 아늑한 안방 같아요. 가서 이렇게 가서 놀기도 하고, 쉬기도 하고, 또 거기서 음악 치료도 하고, 또 가서 웃음 치료도 하고, 얼마나 이 좋은데. 어린 시절, 설레임으로 잠을 설치고 소풍이란 단어가 주는 설레임이 그들의 움직임에서 가서 또 여기에 보면은 공룡 발자국이 쪼긋쪼긋 나 있는 곳이 있어요. 거기서 보고 다 이제 이 거북바위 이제 그 사도 이제 바위 안에 들어가서 바라본 풍경입니다. 이 지붕같이 딱 돼 있고 여기 가면은 반드시 꼭 1시간은 낮잠을 자지요. 파도 소리 들으면서 따뜻한 온돌같이 햇빛이 대표져 있으니까. 그리고 이 사도 이 거북바위 가는 이 길이 양쪽이 바다예요. 가운데 모세의 길이 열려 있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모세의 기적이 일어나는 곳. 이곳에서 앉아서 모래를 이렇게 추스려 보면요, 모래가 얼마나 빨주노초파한 조개가 깨져가지고 된 그 모래. 그 모래를 하나씩 주워서 유리병에 딱 담아놓으면 그렇게 좋아요. 다시 말해서 내가 좋아하는 장소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잠깐 가서 위로받고 올 수 있는 것.
제가 여수에서 주로 이제 많이 이제 있었기 때문에 그 여수병원 바로 앞에 또 다른 큰 섬이 있습니다. 금오 열도라고 하는데 일본 열도처럼 이제 이 섬들이 이렇게 돼 있어요. 비런길이 있어요. 한번 여러분 사진으로 보세요. 비런길 1코스, 2코스, 3코스, 4코스, 5코스까지 걷는데 1박 2일 걸립니다. 이 비런길을 걸으면은요, 정말 여러분 세계 어디에 내놔도 뒤지지 않을 만큼 이렇게 아름다운 절벽이 있고, 이곳에서 제가 즐겨 먹는 음식이 있어요. 그걸 쫙 펼쳐 먹으면 천국이 따로 없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이 데크길 걸어봐요. 얼마나 좋은지. 이렇게 산 보고 나무 보고 바다 보고 이런 길을 걸으면요, 오동나무길, 또 뭐 동백꽃길, 대나무길, 소나무길, 각각의 길이 있고 정말 여러분 좋은 곳입니다. 내 마음의 고향. 제가 가장 좋아하는 제 마음의 고향은 바로 이곳입니다. 지리산 뱀사골. 가고 싶어요. 1년에 한 4-5번씩은 꼭 가요. 2주 후에 이제 우리 딸, 손주들 셋, 사위, 아들 이렇게 데리고 이곳에 가서 3박 4일 보낼 겁니다. 이 지리산 뱀사골 바로 옆에 카라반 전용 캠핑장이 있어요. 카라반 끌고 가서 3박 4일 보내고 우리 손주들에게 7살, 5살 이제 갓난아이 7살, 5살이 되는데 기억이 있으니까 이 뱀사골 좀 걷게 하고, 할아버지가 제일 좋아하는 곳이란다. 할아버지가 물려줄 유산은 신앙과 할아버지가 좋아하는 요 뱀사골 장소. 이거 보여주고 싶어요. 가서 함께 놀고 싶고, 6월 이제 중순이 되니까 충분히 물 담글 수 있고, 우리나라 많은 산이 다 계곡이 있잖아요. 근데 뱀사골 계곡만큼 넓고 깨끗하고 보기가 좋은 곳이 그래 드물 쉽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자, 이렇게 아름다운 물 색깔 좀 보세요. 얼마나 좋은지. 제 전용 수영장이 있습니다. 뱀사골에. 그래서 마음껏 몸을 담궈도 괜찮아요. 물 마셔도 괜찮아요. 1급수 물입니다. 여기에서 2018년에 가서 점프하고, 또 2020년에 가서 한 번 더 점프하고, 또 2020년 4월에 이때 굉장히 얼음장 같아요. 차가워요. 아들과 같이 가서 아들도 점프 시키고. 망설이다가 드디어 저 덩치가 아들과 함께 같이 이왕 젖은 몸. 이게 뱀사골이에요. 다시 말해서 자랑이 아니고요, 우리가 살면서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때 가서 마음의 위로 받을 수 있는 장소. 물론 우리는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위도 받으면 찬양할 수 없을 때도 있고, 기도가 안 나올 때도 있고, 말씀이 안 들어올 때도 있어요. 떠나는 방법은 이렇게. 이게 이제 4월 말 그 정도의 이제 철쭉 그 모습인데, 이제 노고단 또 좋아하는 거. 노고단에 이렇게 철쭉이 또 이렇게 예쁘고 아름답고, 이 노고단이 이제 데리고 올라갈 거예요. 그 7살, 5살 손주들 데리고. 저희 집사람과 아들과 같이 갔을 때, 제가 여수병원에 있을 때 우리 직원들 다 데리고 와서 노고단, 저게 대피소거든요. 바로 옆에 옛날에는 이렇게 넓은 광장이 있었어요. 잔디밭이. 직원들 기도회도 하고. 와. 그래서 제가 주문드리기를, 힘들 때, 어려울 때 내 마음에 위로받을 수 있는 장소. 가까워도 좋아. 북한산도 좋고, 충영산도 좋고, 내 앞에 어떤 강변도 좋고, 내과도 좋고. 지난 4월에는 제주도에 2박 3일, 3박 4일, 짧게는 갔다 왔는데, 한 달 살기는 처음 해봤었어요. 이왕 이제 60 넘었고, 환갑 넘었고, 할 것 다 했고, 이제 이 자유로운 몸에서 하고 싶은 거 하잔 말이에요. 그래서 제주에 가서 한 달 살게 하면서, 제주 올레길 27개 중에서 7곳을 걸어서, 한 코스당 보통 5, 6km 되는데, 한 6, 7시간 이제 걸어야 됩니다. 얼마나 좋은지 제주도가요. 제주도 이 올레길을 걷는데요, 15km를 6, 7시간에 걷는데도 피곤할 줄 몰라요. 왜요? 이런 돌담길을 지나죠. 또 숲길을 지나죠. 또 얼음을 오르죠. 그러면서 있잖아요. 이렇게 좋은 길이 제주도 올레길 깊은 곳에 여기저기에 있어서 그렇게 걷습니다.
제가 캠핑을 가져가지고 이제 해지는 거 보고 여기도 정말 멋있더라고요. 와, 얼마나 제주의 이 풍경이 아름다운지. 예, 이렇게 또 목장길을 걷는 그런 길들, 이렇게 해변 데크길들. 보통 관광 2박 3일 가면 이런 데는 못 가지요. 여기 이제 윗세 오름길도 이제 걸어보고, 바로 저 위에가 이제 한라산, 저기 뭐죠? 백록담이잖아요. 윗세 오름도 올라보고, 이렇게. 예. 이 자체가 참 힐링이 되고, 저에게는 굉장히 좋은 큰 위로가 되고, 다시 또 기회만 되면은 가고 싶어요. 인생 별거 없습니다. 예. 나이 더 들기 전에 가슴 떨릴 때 다녀야지, 다리 떨릴 때 가면은 참 어려워요. 별거 없습니다, 진짜. 예.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계를 배경으로 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제주도. 예. 시계 방향으로 쭉 정박을 하면서 캠핑 가가지고 한 달을 살고 왔죠. 그리고 한라산도 오랜만에 올라봤습니다. 이것이 백록담. 우와. 자, 그러므로 이제 더 우리가 몸이 굳어지기 전에 내가 가고 싶은 곳 한두 곳 정해놓고 자주 가시라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 만큼 지금 우리는 삽니다. 뭐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은 우리는 이제 누릴 수 있는 그런 이제 시기가 되었어요. 선진국이잖아요. 그러면서 좀 즐기면서 누리면서 이 아름다운 하나님 만들어진 자연계. 그래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게 동요예요. 동요. 이런 동요들을 음악 치료할 때 이것저것 해봤는데, 이 동요만큼 이제 우리의 마음에 깨끗함을 주는 게 별로 없어요. 동요도 이제 직접 앞보를 그리고 각각의 장르별로 봄, 여름, 가을, 겨울, 물, 바람, 뭐 하늘, 뭐 구름 등등 쫙 해서 이렇게 해서 동요를 정리해서 부르니까 그렇게 내 마음에 위로가 되고요. 그동안 제가 쭉 30여 년간 거쳐왔던 이제 그런 이제 여수병원, 서울병원, 백투에덴 등등, 또 살렘 힐링센터, 다시 또 이제 에덴병원에 와서 일을 이제 하고 있는데, 이런 과정에서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기로 제가 참 좋아하고 즐겨하는 게 뭐냐면은 건강 강의 준비예요. 얼마나 건강 강의 준비하는 시간이 행복한지, 이 30분 건강 강의 준비하기 위해서 30시간을 보냅니다. 많은 도서관에 들어가서 자료를 가지고 오고, 그 자료를 구슬도 서말에도 꿰야 보이니까 여기 짝짓기해서 꿰고 파워포인트 만들고, 그래서 작년부터 지금까지 오늘까지 건강 강의만 지금 오늘 94강째입니다. 강의 한 강의를 정성을 다 쏟고 자료를 끌어모으고, 그냥 뭐 현미가 몸에 좋습니다 이게 아니고, 현미가 왜 우리의 몸에 좋은지 학자들이 연구한 자료 집어넣고 논문 집어넣고 해서 현미의 영양성분 다 집어넣고, 그래야지 까딱까딱 하니까 이해가 되니까 이 시간이 행복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제 100강까지 채우고 그 100강을 다시 반복할 수도 있고 110강, 120강까지 나갈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제 따라갈 그런 마음입니다. 요는요, 제가 정성을 다해서 준비한 이 건강 강의 또는 음악 치료, 웃음 치료, 이런 것들은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와서 들으면은 분명히 마음의 위로도 되고 즐거움도 있고 또 건강 회복에 투병하는데 큰 도움이 되어질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많이 오고 적게 오고 저는 상관없습니다. 한 사람이 오더라도 그 한 사람만이라도 내 강의 듣고 생각이 변하고 마음이 변하고 몸이 치유된다면 하나님 이것으로 저는 감사합니다를 이미 결심했기 때문에 인원수를 보지 않습니다. 자, 이것도 제가 중학교 때 즐겨했던 팝송인데 가사를 바꿨어요. 푸른 하늘과 흰 구름 보며 숲속 오솔길을 걷고 있었어요. 높고 푸른 하늘, 하얀 뭉게 구름, 상한 나의 마음을 만져주네요. 아픈 나의 마음, 병든 나의 몸,
여기까지 왔네요. 지금 이 순간 여기까지 왔네요. 저 푸른 하늘처럼, 저 푸른 하늘처럼, 저 하얀 구름처럼 저 하얀 구름처럼 더 높고 푸르게, 더 높고 푸르게, 더 맑고 깨끗하게, 더 맑고 깨끗하게 푸른 나무와 풀을 풀잎을 보며 풀풀 보며 숲속 계곡길을 걷고 있었어요. 높고 푸른 나무 초록 이파리 상처당한 마음을 위로주네요. 상한 나의 맘 아픈 나의 몸 오늘 이 순간 여기까지 왔네요. 저 푸른 나무처럼 저 초록 잎새처럼 더 높고 푸르게 더 맑고 깨끗하게 구례 산수유꽃 광양 매화꽃 섬진강 봄길을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섬진강 봄길을 걷고 있었어요. 노란 산수유꽃 하얀 매화꽃 어두운 나의 마음을 힐링됐네요. 힘겨운 세상, 힘겨운 세상 무거운 인생, 무거운 인생 하지만 지금 꽃길을 걷네요. 꽃길을 걷네요. 저 노란 산수유처럼, 저 노란 산수유처럼 저 하얀 매화처럼 저 하얀 매화처럼 더 높고 푸게 더 옅고 아름답게 더 높고 푸르게 더 높고 아름답게 위로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위로를 받아야지 그 위로가 우리를 업시키고 우리를 위로 올라가게 할 것 같아요. 이제는 생각하십시오. 내가 암 투병 중에 그동안 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일이 무엇인가? 그걸 생각하세요. 그걸 하세요. 그게 투병에 큰 도움이 됩니다. 내가 그동안 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것, 정말 내가 그동안 좋아했는데 못했던 것, 그거 찾아서 그거를 반복하면은 그게 있잖아요. 얼마나 이 회복에 큰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치유가 분명히 일어나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를 한번 좀 보십시오. 이런 경우. 자, 이분은 진짜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냥 60평생을 살아버렸어요. 노총각으로. 결혼하고 싶었는데 놓쳐버렸어요. 그런데 60세 조금 못 돼서 어떤 한 미망인을 알게 됩니다. 진짜 마음에 들었어요. 그런데 56세 때네요. 근데 딱 암이 걸려버렸어요. 그것도 폐암이에요. 그것도 말기가 됩니다. 이제 행복한 가정 꾸리고 살만하니까, 사랑하는 여인과 함께 살만하니까 딱 암이 걸렸어요. 이제 곧 죽기 직전입니다. 몇 개월밖에 살 수 없다는 징후만. 그러면 어떡할 것인가? 남은 생에 진짜 내가 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것, 자전거 전국 일주. 여러분 가능해요? 폐암 말기인데 지금 항암 치료로 온몸이 지금 다 막 망가져 있는데, 하지만 이분은 내가 죽기 전에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이 부인도 기꺼이 동의하고, 그럼 당신 하고 싶은 거니까 그건 하라고, 내가 전적으로 후원하겠다고. 그래서 드디어는 자전거로 전국 일주를 시작합니다. 판문점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자, 판문점에서 이제 시작하는데 보십시다 한번. 폐암 말기입니다. 그런데 해요. 우리는 취재를 마치면서 가파른 길 위에서 그를 만났습니다.
올해 60살 폐암 사기라는 것이 믿기질 않습니다. 김선욱 씨가 자전거를 타는 동안 아내 박재란 씨가 근처 계곡에서 식사 준비를 합니다. 부인은 미리 차로 어느 쯤에 갈 테니까 거기까지 오라고 보통 3, 40km 하루에. 그래서 자리 정해놓고 음식 준비해놓고 남편은 하루 종일 자전거 타고 오고 물론 중간에 또 물도 마시게 하고 점심도 먹게 하고 하죠. 근데 저녁 때 이렇게 합니다. 정말 너무 행복하다 살아있다는 게 건강하다는 게 다시 길을 떠나려는데 이른 아침부터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예 이렇게 먼 길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SNS를 보고 암 환자인 김선욱 씨가 자전거를 타고 암 환자가 6개월 와서 동안 국토를 함께 종주한다는 계획을 듣고 대화를 나눕니다. 이를 응원하기 위해서 달려왔다고 합니다. 그도 암 환자였다는데 남자는 보자마자 왈칵 눈물부터 쏟아냅니다. 암 환자들끼리만 느끼는 동변상련의 뜨거운 마음일 겁니다. 위암이었습니다. 예. 위암 3기. 뭐 큰 힘이 될려는지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큰 힘을 좀 보태드리고 싶고 저 또한 우리 선생님한테 힘과 용기를 많이 좀 받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암이 주는 고통과 암을 견디는 의지를 팽팽하게 싣고 한계령 꼭대기를 향해 오르는 김선욱 씨. 자, 그래서 한계령까지 옛날 구 한계령이 그러나 있죠. 힘이 들 때면 고속도로 억지로 말고. 달리지 않습니다. 암을 달래기도 해야 하니 판문점에서 시작해서 동쪽으로 서쪽으로 지그재그로 계속 오고 가면서 그렇게 180일 동안 자전거를 타고 제주에까지 도착합니다. 180일 6개월 동안 어떻게 됐을까요? 6개월간 완치됐어요. 박수. 예. 그러니까 맞죠? 내가 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일. 노만 빈센트 필. 좋아하니까 하게 되는 그런 일을 하라. 그러면 성공은 저절로 따른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사람은 누구나 열정과 에너지를 거기에 쏟아붓는다. 송승환 씨, 내가 좋아하는 일에 미쳐서 재미를 느껴라. 앤드루스 매튜스. 행복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는 일을 좋아하는 것이다. 더 이상 강의가 필요합니까? 한 가지만 건져가셔서 실천하시면 분명히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세상을 여러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투병하다 보면은 몸이 원하는 대로 잘 낫지 않다 보면은 잘 이렇게 뉴스타트 하고 이렇게 좋은 곳에서 깨끗한 음식 먹고 맑은 공기 마시면서 음식 이렇게 잘 먹으면서 나아지리라 기대에 가서 병원 검진 받았는데 일주일 결과가 안 좋게 나온다는 그런 거 있죠. 그럴 때 얼마나 힘듭니까? 하지만은 그럴지라도 뭐예요? 긍정의 힘으로 세상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중추신경이 뭐예요? 좋은 호르몬을 분비시킬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시 시작하기엔 너무 늦었다는 것과 지금이 아니면 영원히 일어설 수 없다는, 휠체어는 장애를 의미한다는 것과 휠체어는 단지 안경과 같은 것이라는 두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가난은 정해진 운명이라는 것과 그 속에서도 희망의 종을 울릴 수 있다는, 지금 긍정의 힘을 믿습니다. 여러분, 긍정의 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병원 치료의 힘을 믿으시고 또 에덴 병원에서 하는 뉴스타트 힘을 믿으시고 더 중요한 건 내 자신에게 뭐예요? 긍정의 힘. 나는 나을 수 있다. 지금은 힘들지만 내가 하고 싶은 일 하자. 랜스 암스트롱. 살아있는 스포츠의 전설. 2005년 여름 프랑스 파리에서는 랜스 암스트롱이 세계적인 도로 사이클 뚜르드 프랑스 7번째 우승을 합니다. 그는 고환암에서부터 시작해서
전신으로 암이 퍼졌었고 심지어는 뼈까지 암이 전이가 되었고 더 안타까운 것은 뇌까지 암이 전이 되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럴지라도 항암 투병 중에 자전거 페달을 밟았습니다. 왜요? 자전거가 자기의 좋아하는 일이니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단 1%의 희망만 있어도 나는 자전거로 달린다. 1%의 희망만 있어도 난 달린다. 외부로부터 좋지 않은 자극을 받았을 때 긍정적인 사람과 부정적인 사람은 실제로 뇌의 움직임이 다릅니다. 인간의 뇌는 다양한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고 맡은 역할도 각기 다릅니다. 전두엽의 앞쪽, 전전두엽은 집중력, 판단력 등 이성을 관장하는 반면 측두엽 안쪽에 자리 잡고 있는 뇌섭엽과 뇌 중심부에 있는 편도체는 공포나 화, 혐오감 등 감정과 관련된 정서 처리를 담당합니다. 우리가 외부로부터 좋지 않은 자극을 받으면 정서 조절을 담당하는 편도체와 뇌섭엽이 활성화되면서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이게 되는데요. 이때 긍정적인 사람은 이성을 관장하는 안쪽 전전두피질이 활성화되면서 편도체 및 뇌섭엽과 신호를 주고받아 부정적인 감정을 쉽게 극복하도록 돕습니다. 자, 다 보십시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자, 이렇습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이렇습니다. 긍정적인 사람은 내 생각대로 교감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 전전두엽에서 일어나는 것이 측두엽으로 감정을 관찰하는 것으로 영향을 줍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사람은 힘들어, 어렵다,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 교감이 안 돼요. 딱 굳어버립니다. 그러므로 뭐예요? 이 말씀이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이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너 하나님이다. 나는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 너를 붙들리라. 붙들려 보시겠습니까? 그때 긍정적인 생각이 일어납니다. 자, 몸과 마음이 평안하는 방법 두 번째, 남의 입장에서 생각하라. 이게 역지사지라는 말입니다. 항상 우리 사람은 자기 중심적이에요. 이거 왜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제가 한번 뜯어봐야지 알 것 같아요. 딱 보면 몰라요? 예? 수리기사가 딱 보면 모르냐고. 아니 아무리 그러면 수리기사를 하지 말았어야지. 아니 뭐야? 죄송합니다. 이게 죄송한 표정이냐고. 죄송합니다. 네, 진짜 죄송합니다. 제가 죽을 줄. 야, 빨리 고쳐. 빨리 고쳐. 야, 빨리 고쳐, 임마! 이게 빠졌네. 아이. 형님 다 고쳤습니다. 다 고쳤으면 꺼져. 네? 장사해야 되니까 꺼지라고. 안녕히 계세요. 아유, 인사성은 더럽게 발래, 진짜. 야, 짜증나니까 밥이나 먹으러 가자. 잠깐만. 여기 식당이지. 여기서 먹자. 여기서 먹자. 여기서? 어이. 야, 다 고쳤으면 꺼지라고. 밥 먹으러 왔어. 예? 밥 먹으러 왔다고. 밥 먹으러 왔다고. 예? 야, 가서 메뉴판이나 가져와. 예? 메뉴판 갖고 오라고 빨리. 빨리. 알겠습니다. 빨리 갖고 와. 빨리. 뭘고 메뉴판 빨리. 예. 뭐 드시겠습니까? 딱 보면 몰라요? 딱 보면 모르냐고. 손님이 뭐 먹고 싶은지 딱 보면 몰라요. 우리가 이 코미디 개그 콘서트 한 장면이지만은 이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죠? 남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좋은데 우리가 다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죠. 해와 달의 이야기 아시죠? 해가 나뭇잎은 초록이야. 아니야, 나뭇잎은 은빛이야. 둘이 싸웁니다. 사람은 잠만 잔다? 달이 말합니다. 아니야, 사람은 일만 한다. 맞죠? 맞아요, 틀려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내 입장에서 보니까 뭐요? 틀렸단 말이에요. 그때 이 구름이 한 방에 정의합니다. 쓸데없이 다투고 있구나. 둘이 다 맞다. 그렇죠? 낮에는 잠자고 밤에는 뭐예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잠자고. 이게 남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이 참 필요하죠. 그때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지고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순간 누구도 미워할 수 없고
감사하는 순간 마음이 편해지고 감사하는 순간 행복한 기분에 젖어들면서 감사하는 순간 이 스트레스 홍수 시대를 사는 우리가 가장 좋게 처신할 수 있는 방법이 감사예요. 하루에 10,000번씩 감사하십시오. 왜 그런가? 감사함을 느낄 때와 화내고 원망할 때 우리 뇌는 활성화되는 영역이 다릅니다. 화를 내면 교감신경계가 자극돼 아드레날린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하고 이것이 다시 부신을 자극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을 분비하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 혈액이 근육 쪽으로 몰리면서 혈압과 혈당이 올라가고 심장 박동이 빨라지게 됩니다. 화낼 때, 미워할 때, 원망할 때 반면에 감사함을 느끼게 되면 측두엽 중 사회적 관계 형성에 관련된 부분과 즐거움과 관련된 쾌락 중추가 작용해서 도파민, 세로토닌, 엔돌핀 등 이른바 행복 호르몬을 분비하도록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이들 행복 호르몬의 영향으로 우리 몸은 심장 박동과 혈압이 안정되고 근육이 이완되면서 기분 좋은 행복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에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함을 뭐라고요? 넘치게 하라. 시간이 다 돼서 중간 생략하겠습니다. 자, 아까 그 제비가 돌아온 내 그 작곡자가 프로그램에 참석했습니다. 참 노래도 잘해요. 90년 12월 작곡한 겁니다. 네, 90년 12월 작곡. 90년도 어떤 몇 년도? 어떤 네. 10년 건데네. 우리 모두 노래하다 사랑이 푸르르 하늘을 우와. 우리 모두 날아보다 사랑이 푸르른 하늘로. 중국 정부에서 인정하는 인간문화재입니다. 한국식으로 말하면. 중국의 굉장히 그 유명한 예술인들을 이제 상징하는 이제 그런 이제 분입니다. 이분이 박항림 작곡가. 박항림 항림음악당을 만들어서 합창단을 여러 개, 오케스트라 뭐 등등 제자들을 양성하는 그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다. 조선족 대중들의 사랑을 한 몸에 듬뿍 받아안고 사는 국가 1급 작곡가 박항림. 그는 오늘도 자기가 창작한 민족 음악을 대중들에게 전파한다. 고향에 그가 민족- 밤샘 작업을 거의 평생 했습니다. 뇌졸중이 왔습니다. 중풍 초기 증상이 온 것이죠. 고혈압에다가 또 이제 줄담배를 태워요. 60이 딱 되니까 심각한 건강에 이상이 왔습니다. 음악은 내 사랑이요, 내 아내다. 항상 음악이 그의 머리에서 떠나질 않아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왔을 때 제가 그런 제안했죠. 당신이 운영하는 그 항림음악당 오케스트라 내가 한번 지휘해 볼 수 있느냐? 얼마든지 오라고. 가기만 하면은 지휘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작곡한 노래를 제가 듣고 감동을 받았는데 이분 이제 허락하에 제가 개사를 해도 되겠느냐. 사랑이 푸른 하늘을 건강이 푸른 하늘로. 그래서 개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지만 나의 마음은
기도하고 주무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평생 많은 일들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그 일들 중에 진짜 좋아서 했던 일, 하고 싶어서 했던 일 얼마나 됐었습니까? 이제는 진짜 하고 싶은 것, 내가 좋아하는 일, 그것을 반복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마음에 위로도 없고 힘도 없고 건강도 없고 그런 삶이 2025년 이 6월 초순을 맞이한, 그래서 2025년 연말 때에는 모두가 다 완치되어서 이 한 해를 보낼 수 있도록, 질병을 보낼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치유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맞이겠습니다. 좋은 밤 되십시오. 수요일 저녁에는 활성산소에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내일은 복음 강의가 이곳에서 있겠습니다. 좋은 밤 되십시오.